상어, 일명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죠. 상어를 소재로 한 크리처 영화는 조스를 필두로 딥블루시에 이르며 9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B급 영화를 제외하고는 딱히 A급 자본의 상어 영화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려 제이슨 스타뎀 주연의 중국 자본 헐리우드 제작의 영화 메가로돈입니다. 바로 요약 들어갑니다. 주인공은 심해 잠수부로 약 5년 전 일어난 의문의 잠수함 사고로 30명의 동료 중 동료의 절반을 잃고 절반을 구했지만 심해 괴물을 봤다는 헛소리로 비웃음사며 퇴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로 인해 상하이의 심해에 제작된 거대 심해 연구소에서 주인공의 전 부인을 필두로 한 새로운 잠수팀이 심해의 가장 밑바닥까지 조사하게 되고 의문의 생명체에 공격받으며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호에 담긴 조나스 말이 맞았어! 잠수팀의 대장과 연구팀의 박사는 결국 주인공을 찾아 5년 전에 말한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밝히고 주인공에게 전 부인과 잠수팀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주인공은 5년 만에 다시 탄 잠수함에서 잠수함 트라우마를 겪지만 몇 분 만에 극복하고 잠수정을 타고 나가 조사팀을 구하던 중 시간이 모자라 팀원 한 명을 잃으며 돌아옵니다. 잠수팀 한 명을 잃은 충격에 연구원들은 주인공을 질책하고 주인공은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 연구팀의 박사의 손녀가 심해 연구소를 돌아다니던 와중 상어의 습격을 목격하고 주인공과 박사에 따른 거대 상어가 따라왔음을 직감합니다. 이윽고 연구팀의 레이더에 거대 생명체가 잡히고 주인공이 심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심해에 잠시 물길이 생겨 거대 상어가 빠져나왔음을 알아채고 이를 잡으러 갑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거대 상어를 잡아 안심하던 와중 또 다른 상어에게 습격받고 심해에서 2마리가 왔음을 알아챕니다. 두 번째 상어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상어로 습격에 의해 박사가 죽고 이때 연구소 투자자는 더 이상 손댈 일이 아니라며 각국 군대에 토벌을 요청했으니 손을 떼라고 하며 연구팀과 잠수팀을 남겨두고 사비를 털어 몰래 처리하려 합니다. 투자자는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해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잡아먹히며 흥분한 상어는 인근 해수욕장을 습격합니다. 결국 주인공과 박사에 따른 고래 울음소리 장치를 이용해 상어를 유인하고 잠수함에 설치한 미사일로 공격하려 했으나 하필 고장이나 발사가 안되는 바람에 잠수함으로 상어의 배를 가르고 주인공이 맨몸으로 나와 작사를 들어 상어의 머리를 꿰뚫고 때마침 피냄새에 몰려든 수많은 상어떼에 의해 잡아먹히고 주인공은 박사의 딸의 잠수함에 올라타 구조되며 영화가 끝납니다. 크리처 영화는 사실 스토리보다는 미지의 생물이나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괴물에 맞서 싸우는 연출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나 설정이 너무 자기적이거나 뜬금없으면 이마저도 집중이 안되고요. 중국 자본이 잔뜩 들어간 덕분에 중국 박사의 딸과 주인공의 로맨스, 중국 손녀의 조숙함을 보여주는 씬이나 바다에서 결혼식을 올린 중국 커플이 키우는 개의 생환, 중국 해변에서 중국 어린이가 생환해서 중국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던가 흐름을 끊어먹는 중국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심해 연구소인 건 알겠는데 거대 상어 잡으러 다니는 데 있어서 도대체 저런 씬들이 왜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도중에 박사가 죽으면서 딸과 마지막 작별을 한참 구하는데 정말 중국 감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황상 분명 익사인데 한참 대화한다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강력합니다. 5년 내내 앓던 트라우마가 몇 분 만에 사라지고 거대 상어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거기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주인공을 미친놈 취급하고 동료를 다 구해지 못했다면서 욕해놓고서는 몇 분 만에 그래도 남은 사람들을 구해냈으면 된 거 아니냐? 라면서 위로합니다. 제이슨 스타뎀의 상어잡이 원맨쇼를 제외하고는 100번 중에 앞에 80분이 왜 있는지 모를 영화입니다.